이른 봄날 아침, 한서윤은 10년 전 가난했던 시절부터 남편 방태준이 가장 좋아했던 김밥을 만드느라 주방을 분주하게 움직였다. 지난밤 태준이 야근 때문에 끼니를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는 무심한 목소리가 서윤의 귓가에 맴돌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김밥뿐만 아니라 태준이 좋아하는 깻잎 무침과 시금치 나물까지 빠짐없이 담아 도시락 2개를 가득 채웠다. 서윤의 헌신은 단순한 아내의 내조가 아니었다. 그것은 지난 10년 동안 가난하고 나약했던 남편을 세상으로 밀어 올리기 위해 그녀의 청춘과 전 재산을 바친 계약과 같았다. 점심시간에 맞춰 서초동 검찰청 앞에 도착한 서윤은 심장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10년의 고시 생활 끝에 남편이 검사가 된 지는 이제 겨우 6개월. 그녀의 모든 희생이 드디어 빛을 보는 순간이라고 믿었다. 서윤은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화기 너머로 서류 넘기는 소리가 어수선하게 들렸고 곧이어 태준의 귀찮다는 듯 낮은 목소리가 깔렸다. 뭐, 갑자기 왜 온 거야? 지금 너무 바빠. 서윤은 남편의 싸늘한 반응에도 애써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밥 제대로 못 먹는다고 해서 내가 도시락 사왔지. 금방이면 되니까 로비로만 잠깐 나와줘. 서윤은 남편의 무심함 속에 숨겨진 오만한 배신의 싹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 잠시 동안 수화기 넘어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태준은 짧게 한숨을 내쉬더니 마지못해 로비의 유리문을 밀고 나왔다. 서윤은 반가움에 손을 흔들며 얼른 일어섰다. 그녀는 해맑게 웃으며 태준에게 다가가 도시락 가방을 내밀었다. 자, 여기 김밥이랑 반찬 몇 가지 넣었어. 꼭 점심 챙겨 먹어야 해. 태준은 도시락 가방을 받지 않고 주변을 살피더니 차갑게 식어버린 눈으로 서윤을 바라보며 쏘아붙였다. 이게 뭐야? 왜 이런 걸 들고 온 거야? 서윤은 당황스러움에 표정이 굳어졌지만 애써 웃었다. 도시락이잖아. 당신이 어제 밥도 제대로 못 먹는다고 해서 내가 새벽부터 만들었는데. 태준은 미간을 찡그리며 서윤의 말을 단칼에 끊었다. 촌스럽게 무슨 도시락이야? 동료들한테 창피하게. 나 이제 이런 거 안 먹어. 태준은 손을 휘저으며 서윤에게서 물러섰다. 서윤은 치미는 모욕감에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느꼈지만 애써 침착하게 말했다.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김밥인데 새벽부터 정성껏 만들었어. 태준은 코웃음을 치며 그녀를 비웃듯이 말했다. 그건 우리가 가난했을 때 이야기고 나 지금은 검사 강태준이야. 동료들은 초밥 도시락 정도는 먹는다고. 좀 철 좀 들어. 한서윤. 그 순간 서윤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녀의 10년 헌신이 남편에게는 지워버리고 싶은 가난의 꼬리표였음을 깨달은 운명적 인지 순간이었다. 태준은 서윤의 팔을 거칠게 낚아채더니 검찰청 맞은편 커피숍 구석자리로 끌고 갔다. 그는 감정 없이 무표정한 얼굴로 입을 열었다. 서윤아, 우리 이혼하자. 서윤은 충격으로 눈이 동그래졌고 멍하니 태준을 응시했다. 갑자기 무슨 말을 하는 거야? 태준은 팔짱을 끼고 시큰둥하게 말을 이어갔다. 갑자기가 아니지. 난 그동안 진지하게 생각해왔어. 우리 이제 서로 맞지 않아. 깔끔하게 정리하고 끝내자고. 서윤은 분노와 배신감에 떨리는 손으로 테이블 모서리를 꽉 짚으며 소리쳤다. 내가 10년 동안 편의점 알바하고 과외하면서 당신 뒷바라지 했잖아. 고시원 월세 내고 책값 대주고 당신 검사 된 지 이제 겨우 6개월 됐어. 태준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대답했다. 고마운 건 고마운 거고 현실은 현실이야. 솔직히 말하면 더 부유한 집안의 여자를 만났어. 그 사람이 나한테 훨씬 잘 맞아. 서윤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그녀는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짜냈다. 당신 지금 감히 외도를 했다는 거야? 내가 검찰총장 딸인 거 알면서도 감히. 태준은 비웃듯이 콧방귀를 뀌었다.
그게 뭐, 내 실력으로 검사된 거야. 당신 아버지 배경 같은 거 나한테 부담스러웠다고. 그에게 서유는 더 이상 사랑하는 아내가 아니라 벗어나고 싶은 굴레였던 것이다. 태주는 손목시계를 힐끗 보더니 망설임 없이 일어섰다. 나 시간 없어. 변호사 선임해서 서류 곧 보낼 거야. 빨리 합의해. 괜히 시간 끌지 마. 그는 서윤의 손을 뿌리치며 차가운 눈빛으로 선을 그었다. 설라는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너는 그냥 서류에 사인만 하면 돼. 태주는 미련 없이 커피숍을 나섰고 서윤은 빈 테이블 앞에 망연자실한 채 앉아 있었다. 그녀의 10년 세월은 남편의 오만과 이기적인 과거의 죄악에 의해 한순간에 난도질당했다. 서윤은 빈 테이블 앞에 망연자실한 채 앉아 태준의 싸늘한 뒷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봤다. 창밖으로는 점심시간이 끝나 돌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지만 그녀의 눈에는 그 모든 것이 뿌옇게만 보였다. 한참 후 그녀는 무릎 위에 놓인 도시락 가방을 힘겹게 들어 올렸다. 떨리는 손으로 뚜껑을 열어보니 새벽부터 정성껏 담았던 김밥이 한쪽으로 쏠려 있었다. 그 모습을 본 서윤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왈칵 맺혔다. 내가 뭘 위해서 10년이라는 젊은 세월을 바쳤을까? 그녀의 헌신은 이제 파탄난 결혼의 처참한 잔해가 되어 눈앞에 놓여 있었다. 지하철이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동안 서윤은 창문에 비친 자신의 초췌한 모습을 보았다.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았고 입술은 바짝 말라 생기가 없었다. 남편이 곧이 공부를 할 동안 밤낮 없이 생계를 꾸려가던 지난 10년의 시간들이 고통스러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집에 도착한 서윤은 거실 소파에 힘없이 주저앉았다. 벽에 걸린 결혼 사진 속 행복했던 자신의 모습을 보자 씁쓸한 웃음이 터져 나왔다. 서윤은 곧바로 서재로 들어가 책장에 꽂혀 있는 태준의 낡은 법전들을 무더기로 꺼냈다. 형법, 민법, 헌법 기본서들 곳곳에는 태준이 밑줄을 긋고 메모를 해놓은 흔적들이 가득했다. 서윤은 책장을 느릿하게 넘기며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민법 제8사 영조, 이혼사여, 배우자의 부정행위, 10년 동안 태준이 공부하는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고 설명을 듣다 보니 딱딱한 민법 조문들이 더 이상 낯설지 않았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는 배신감과 함께 복수심이 뜨거운 불덩이처럼 치밀어 올랐다. 서윤의 복수심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다. 그녀는 대한민국 검찰총장 한상철의 외동딸이었지만 남편의 성공을 위해 내조하며 평범한 아내로 헌신하며 살았다. 그런데 이제 와서 태주는 그녀의 모든 배경마저 무시하고 있었다. 태주는 내가 그 배경을 무기로 삼을 수 있다는 것조차 잊은 채 나를 쓰레기처럼 버렸다. 나는 반드시 이 배신을 갚아줄 것이다. 서윤은 휴대전화를 꺼내 미국에 있는 딸 강설아에게 전화를 걸었다. 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불안하게 조심스러웠다. 서윤은 터져 나오려는 눈물을 억지로 참으며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설라야, 엄마랑 아빠가 이제 떨어져 지내기로 했어. 이혼하신다는 거예요? 갑자기 왜요? 딸의 불안한 목소리는 서윤의 심장을 갈갈이 찢어 놓았다. 서윤은 눈을 감고 고통스럽게 대답했다. 지금은 엄마가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워. 설라야, 너는 엄마의 하나뿐인 딸이잖아. 엄마 믿어줄 수 있지? 설아의 목소리가 불안과 슬픔으로 떨렸다. 엄마,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빠가 먼저 이혼하자고 했어? 서윤은 깊은 한숨을 쉬며 어렵게 말했다. 아빠가 먼저 이혼하자고 했어. 그래서 엄마도 어쩔 수 없었어. 설아가 울먹이며 물었다. 왜요? 엄마가 뭘 잘못하신 거예요? 서윤은 눈물을 닦으며 설아를 안심시켰다. 엄마는 잘못한 거 없어. 설라야, 나중에 한국 오면 다 얘기해 줄게.
지금은 너 공부에만 집중해야 해. 딸의 운명적 안정이 그녀의 개인적인 복수보다 우선이었다. 설아가 애원하듯 간절하게 말했다. 엄마, 저 지금 당장 한국 들어갈게요. 엄마 혼자 두고 제가 어떻게 여기 있을 수 있어요? 서유는 단호한 목소리로 딸을 막았다. 안 돼. 설라야. 너 학교 마쳐야 해. 엄마 정말 괜찮아. 너는 그저 공부 열심히 하고 엄마한테 자랑스러운 딸 되어주면 돼. 딸을 향한 어머니의 처절한 거짓말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서둘러 전화를 끊었다. 흐느끼는 서윤의 어깨가 세차게 떨리고 있었다. 딸의 평온을 지키기 위해 그녀는 이제 더 깊은 나락으로 걸어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서윤은 아버지 한상철의 집무실을 찾아갔다. 상철은 딸의 창백한 얼굴을 보자마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서윤아,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아? 서윤은 아버지 앞에 앉자마자 떨리는 목소리로 어제 겪은 가장 치욕적인 배신을 고백했다. 아버지, 태준이가 저한테 이혼하자고 했어요. 뭐라고? 그 녀석이 감히. 상철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책상을 손바닥으로 세게 내리쳤다. 대한민국 검찰총장으로서의 모든 권위가 자신의 귀한 딸이 겪은 개인적인 고통 앞에서 산산조각 났다. 그 못된 자식이 내 귀한 딸을 데려다가 그 고생을 시켜놓고. 서유는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다. 제가 10년 동안 알바하고 과외하면서 챙겨줬던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린 것 같아요. 상철은 딸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주먹을 불끈 쥐고 있었다. 그의 분노는 단순한 사위의 배신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권력자의 딸로서 10년간 평범한 삶을 살았던 딸의 잃어버린 시간에 대한 책임감과 그 시간을 유린한 남자에 대한 분노의 합일이었다. 감히 내 딸을 이렇게 모욕하다니. 이 인간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을 내려야 한다. 상철이 딸을 꼭 안아주며 물었다.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니? 서유는 아버지를 똑바로 쳐다보며 단호한 눈빛으로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미 복수심의 서늘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아버지, 부탁드릴 게 하나 있어요. 태준이를 제주도로 보내주세요. 상철은 딸의 뜻밖의 요구에 눈썹을 치켜올리며 의아하게 물었다. 제주도라고? 서유는 고개를 끄덕이며 강한 어조로 말을 이었다. 네, 가장 외롭고 힘들게 고립될 수 있는 곳으로 좌천시켜주세요. 그 인간 뼈저리게 후회하게 만들고 싶어요. 그녀의 요청은 단순한 인사 조치가 아니었다. 그것은 태준에게 혼자 힘으로 이룬 것이라 믿었던 모든 것을 권력의 그림자 아래에서 한순간에 잃게 만드는 가장 잔인하고 치명적인 복수의 시작이었다. 상철은 딸을 꼭 안아주며 단호하게 약속했다. 알았다. 일주일 안에 발령이 나도록 처리하마. 내가 받은 상처만큼은 내가 꼭 돌려줄 거야. 서유는 아버지의 품에 안겨 서럽게 울었다. 그 눈물은 배신에 대한 슬픔이자 이제 자신을 지탱해줄 가장 강력한 힘을 얻었다는 안도감의 눈물이었다. 일주일 후 검찰청 인사과에서 태준에게 제주도 서귀포지청으로 발령이 났다는 통보가 떨어졌다. 태준은 발령을 받아들고 인사과 직원에게 분노를 터뜨렸다. 저는 서울에서 일하기로 되어 있었잖아요. 갑자기 제주도는 무슨 말도 안 돼요. 태준은 발령을 구겨버리며 복도에 서서 주먹을 부들부들 떨었다. 이 모든 것이 장인 한상철의 잔인한 복수라는 것을 그는 직감할 수 있었다. 그는 즉시 휴대전화를 꺼내 서윤에게 전화를 걸었다. 당신 아버지한테 뭐라고 말한 거야? 서윤은 침착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응수했다. 드디어 제주도로 발령받았어. 제주도 가서 내가 너한테 한 짓들을 잘 반성해. 태준은 이를 악물고 협박했다. 좋아. 내가 이렇게 나온다면 나도 각오하고 나설 거야. 재산 분할도 한 푼도 안 줄 거고
설아 양육권도 내가 기필코 가져갈 거야. 두고 봐. 서윤은 냉정하게 그를 압도했다. 강태준, 우리 아빠가 누구인지 잊은 건 아니지? 어디 한번 해봐. 태준은 검찰청 로비에 홀로 서서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를 향한 동료, 검사들의 수군거림은 그가 권력을 이용한 비겁한 자임을 공개적으로 낙인 찍는 사회적 처형이나 다름없었다. 제주도로 발령을 받은 지 2달이 흐른 어느 날, 태준은 서귀포 지청의 좁고 낡은 사무실에 앉아 창밖을 무심히 바라보고 있었다. 서울 본청의 넓고 쾌적했던 사무실과는 너무나도 달랐으며 이곳은 삐걱거리는 의자와 낡은 책상만이 태준을 맞이했다. 제주도에서 처리하는 사건들은 대부분 경미한 것들이었고 태준은 이런 잡무를 처리하려고 치열하게 공부하며 검사가 된 것이 아니었다. 태준이 주먹을 꽉 쥐고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이런 총구석에서 썩을 순 없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서울로 돌아가야 해. 그때 사무실 문이 조용히 열리며 말끔한 정장을 입은 남자 박종민이 들어왔다. 박종민은 부동산 개발 사건에 절차상 문제가 있지만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태준은 팔짱을 끼고 박종민을 싸늘하게 바라봤다. 이해해 달라는 게 무슨 뜻인지 내가 모를 것 같습니까? 전 그런 부정한 거래는 하지 않습니다. 돌아가십시오. 박종민은 서류 봉투를 태준의 책상 위에 슬쩍 놓으며 귀가에 속삭였다. 검사님, 서울 본청으로 돌아가고 싶으시죠? 이 사건만 조용히 정리해 주시면 검사님의 서울 복귀를 제가 확실하게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봉투 안에는 감사의 표시가 들어 있습니다. 태준은 책상의 봉투를 바라보며 입술을 세게 깨물었다. 검사님, 이 제주도 구석에서 계속 이렇게 지내실 작정입니까? 저희가 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태준은 잠시 망설이는 듯하더니 결국 서류 봉투를 집어들었다. 그의 욕망과 좌절이 결국 뇌물이라는 과거의 죄악과 동일한 이기적인 선택을 반복하게 만들었다. 박종민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박종민이 사무실을 나간 후 태준은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어보았다. 안에는 두둑한 현금 다발과 부동산 개발 사건에 관련 서류들이 들어 있었다. 태준은 현금을 손에 쥐고 만지작거리며 파랗게 속삭임을 받아들였다. 서울로 돌아가려면 어쩔 수 없어. 그날부터 태준은 박종민이 원하는 대로 증거 서류를 축소하고 관련 진술을 교묘하게 조작하기 시작했다. 주민 동의서의 허위 작성 부분도 눈감아 주었다. 그는 검사로서의 마지막 윤리를 돈과 욕망 앞에 팔아넘겼다. 한편 그 시각 서울에서 서윤은 우편으로 도착한 강태준의 이혼 소송 서류를 받아들었다. 소장에는 재산 분할을 최소화하고 딸 설아의 양육권도 태준이 가져가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양육권, 설아를 제대로 돌본 적도 없으면서 서윤은 소장을 읽으며 허탈한 웃음을 흘렸고 복수를 향한 결심을 더욱 단단히 다졌다. 그녀는 답변서 제출 기한을 확인하고 의도적으로 그 기한을 넘겼다. 서윤은 태준과의 진흙탕 싸움을 자신의 각성을 위한 시간 벌기로 활용하기로 결정했다. 태준이 제주도에서 파멸의 씨앗을 심고 있을 때 서윤은 서울에서 복수의 씨앗을 심고 있었다. 서윤은 집으로 돌아와 거실 소파에 힘없이 앉았다. 태준이 선임한 변호사가 보낸 이혼 소송 서류는 그녀의 심장을 다시 한번 난도질했다. 재산 분할을 최소화하고 딸 설아의 양육권까지 가져가겠다고? 이 인간은 내가 10년 동안 얼마나 헌신했는지 간 한순간도 인정하지 않으려는구나. 고시원 시절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되살아났다. 좁은 방에서 태준이 책상에 앉아 공부하고 서윤은 바닥에 앉아 과외 준비를 하던 모습이 생생했다. 밤늦게 편의점 알바를 마치고 돌아와 태준에게 라면을 끓여주던 날들이 아련했지만 이제 그 모든 기억은 참을 수 없는 치욕이 되었다.
서윤은 눈물을 닦으며 중얼거렸다. 내가 뭘 위해 내 모든 걸 바쳐서 그렇게 살았을까? 나한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잖아. 그녀는 곧바로 서재로 들어가 태준이 남긴 낡은 법전들을 다시 꺼냈다. 형법, 민법, 민법, 헌법 기본서들을 책상 위에 수북이 쌓아놓고 서윤은 한참 동안 책들을 내려다봤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에게 비합리적이고 감정적인 인지의 순간이 찾아왔다. 서윤이 형법 기본서를 펼치며 문득 혼잣말을 했다. 형법 제2호형조, 사람을 죽인 자는, 이것 태준이가 밤마다 중얼거리며 외우던 조문이잖아. 서윤은 익숙한 글자들에 이끌려 책장을 계속 넘기다가 깨달았다. 지난 10년 동안 어깨 너머 들었던 수많은 법률 내용들이 그녀의 머릿속에 마치 체계적인 지도처럼 정리되어 있었다. 나는 10년간 태준의 곁에 있으면서 무의식적으로 법을 배웠구나. 태준이 밤늦게 중얼거리며 외우던 법조문들, 친구들과 열띤 토론을 벌이던 판례 설명들이 모두 생생하게 기억났다. 내가 이걸 다 알고 있었네. 10년 동안 옆에서 매일 들었으니까. 서윤의 절망은 한순간에 무시무시한 확신으로 바뀌었다. 그녀의 10년은 헛되지 않았다. 그녀의 헌신은 사랑의 희생이 아니라 복수를 위한 준비 기간이었던 것이다. 서윤은 휴대전화를 꺼내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버지 한상철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윤아, 무슨 일이니? 잘 지내고 있는 거니? 서윤이 단호하고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 저 사법고시 준비하려고요. 3년 안에 합격해서 태준이를 이기고 그보다 훨씬 뛰어넘는 사람이 될 거예요. 전화기 너머로 상철이 너무 놀라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다. 서윤아, 그게 네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닌데. 서윤이 눈물을 닦으며 굳은 의지를 보였다. 알아요. 10년 동안 태준이 옆에서 어깨 너머 공부하는 거 봤고 법전도 읽었어요. 아버지 저를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상철이 잠시 침묵하다가 이내 결정을 내린 듯 대답했다. 알았다. 최고의 교수, 학원, 모든 자료를 연결해 줄게. 서윤이 눈물을 흘리며 감격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 꼭 성공할게요. 아버지 딸이 얼마나 강한지 보여줄게요. 서윤은 전화를 끊고 책상 앞에 앉았다. 형법 기본서를 펴들고 첫 장을 넘기며 서윤은 마음속으로 단단히 다짐했다. 나는 3년 안에 너를 뛰어넘는 괴물이 될 거야. 내가 얼마나 강하고 독한지 똑똑히 보여줄게. 그녀는 이제 복수의 대행자가 된 것이다. 서윤이 곧이 공부를 시작한 지 1년 차를 넘기던 어느 날, 그녀는 아버지로부터 택배 하나를 받았다. 상자를 열어보니 두꺼운 서류 파일들이 들어있었고 아버지의 글씨가 적힌 메모지 한 장이 끼워져 있었다. 메모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서윤아, 태준이가 제주도에서 처리한 부동산 사건 기록들이다. 내가 법리적으로 분석해보면 앞으로 큰 도움이 될 거야. 서윤은 서류들을 책상 위에 펼쳐놓고 집중해서 하나씩 검토하기 시작했다. 태준이 얼마나 치밀하게 증거를 조작했는지, 공직자로서의 윤리를 얼마나 쉽게 저버렸는지, 그 타락의 과정이 서류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서윤은 형광펜으로 중요한 부분에 밑줄을 그으며 중얼거렸다. 주민동의서 위조, 강태준이 이걸 다 묵인하고 사건을 덮었네. 서류를 계속 읽어가던 서윤은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다. 박종민이라는 지역 유지와 태준의 금전 거래 내역이었다. 태준의 계좌로 5천만 원이 입금된 기록이 있었고 입금 날짜는 태준이 사건을 종결한 직후였다. 서윤이 서류를 탁자에 내려놓으며 나지막이 말했다. 증거 조작에 뇌물수수까지. 강태준, 네가 얼마나 추하게 타락했는지 이제 확실히 알겠어. 그녀는 자신이 1년 동안 쌓은 법률 지식으로 곧바로 분석을 시작했다. 태준이 저지른 범죄 혐의들을 하나씩 정확하게 정리했다.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 것을 넘어 공직자인 남편을 법의 심판대에 세울 수 있는 형사 고발의 증거를 확보한 것이다. 서윤의 복수는 이제 사적인 감정을 넘어선 공적인 정의 실현으로 확장되었다. 며칠 후 서윤은 미국에 있는 딸 설아에게 전화를 걸었다. 서윤이 미소 지으며 자신의 도전을 밝혔다. 엄마가 사법고시를 준비하고 있어. 변호사가 되려고. 설아가 너무 놀라서 소리쳤다. 진짜요? 엄마가 고시 공부를요? 와, 대박이에요. 엄마, 정말 멋있다. 서윤은 딸의 응원에 힘을 얻었다. 딸의 존경과 지지는 그녀의 복수를 정당화하는 운명적 구원골이었다. 서윤은 눈물을 닦으며 진심을 전했다. 고마워. 우리 딸, 너도 공부 열심히 하고 건강 잘 챙겨. 엄마가 너무 많이 사랑해. 서윤은 전화를 끊고 다시 책상 앞에 앉았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태준의 타락의 기록이 담긴 서류들과 그녀의 새로운 법전이 나란히 놓여 있었다. 그녀는 복수의 불길이 타오르는 것을 느끼며 밤 12시까지 공부를 멈추지 않았다. 고시 공부를 시작한 지 석 달 후 가정법원 조정실에서 첫 이혼 조정 기일이 열렸다. 서윤은 몸에 꼭 맞는 검은색 재킷을 입고 조정실에 들어섰고 이미 자리에 앉아있던 태준과 차가운 눈이 마주쳤다. 태준은 그녀의 달라진 분위기에 당황한 듯했지만 곧 오만한 표정을 되찾았다. 조정위원이 서류를 넘기며 딱딱하게 입을 열었다. 오늘은 이혼 조정 기일입니다. 양측이 감정적으로 흐르지 않고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차분히 대화를 나눠보시죠. 태준의 변호사가 먼저 발언했다. 저희 의뢰인은 빠른 이혼 합의를 원합니다. 재산 분할은 최소한으로 3-7로 하고 양육권은 아버지인 저희 의뢰인이 가져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서윤은 차갑게 비웃으며 말했다. 양육권을 아버지가 가져간다고요? 설아를 키운 건 오롯이 저예요. 그 사람은 애를 제대로 돌본 적도 없어요. 태준이 팔짱을 끼고 서윤을 노려보며 말했다. 너 혼자 키운 것처럼 유세 떨지 마. 나도 설아 아빠야. 서윤이 코웃음을 치며 되받아쳤다. 고시 공부한다고 몇 년 동안 집에 발도 안 들여놓고 설아 생일도 까먹던 사람이 지금 와서 아버지 노릇을 하겠다고? 정말 염치 없다. 태준이 얼굴을 붉히며 언성을 높였다. 그건 내가 공부해야 했으니까 그런 거잖아. 당신도 그때는 다 이해하고 넘어갔잖아. 서윤은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탁 소리가 나게 치며 분노를 표출했다. 그래, 내가 10년 동안 참고 당신 검사 되라고 희생하고 이해했어. 근데 당신은 검사 되자마자 나한테 뭐라고 했어? 당장 이혼하자고 나를 쓰레기처럼 버렸잖아. 서윤의 목소리는 10년간 억눌렸던 굴종과 모멸감을 폭발적으로 토해내고 있었다. 조정위원이 황급히 대화를 막았다. 서윤은 태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3-7이요? 10년 동안 내가 번 돈으로 당신이 공부 뒷바라지 했는데 거기다 양육권까지 당신이 가져간다고? 그건 죽어도 안 돼. 태준은 차가운 목소리로 서윤을 위협했다. 그럼 어쩔 건데? 법정까지 가서 지저분하게 진흙탕 싸움을 할 작정이야? 너희 아버지 망신시키면서. 태준의 입에서 나온 아버지 망신이라는 단어는 서윤의 복수심에 기름을 부었다. 조정위원이 한숨을 쉬며 조정 결렬을 선언했다. 태준은 서윤에게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위협했다. 너 지금 이렇게 나오면 아주 크게 후회할 거야. 서윤이 태준을 밀어내며 대답했다. 후회는 당신이 하게 될 거야.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태준은 분노에 찬 눈으로 서윤을 노려보더니 법원을 빠져나갔다. 서윤은 홀로 남아 복수의 칼날을 갈았다. 이제 그녀의 싸움은 법정에서의 최종 승리를 향해 치닫고 있었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와 다시 법전 앞에 앉았다. 그녀에게는 쉬지 않고 공부해야 할 이유가 더욱 명확해졌다.
며칠 후 서윤은 이혼 소송 관련 서류를 정리하기 위해 법원 근처 법률사무소를 찾았다. 복도를 걷던 서윤은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여자와 정면으로 마주쳤다. 최신 명품 가방을 들고 화려하게 치장한 여자는 서윤을 보자마자 입가에 노골적인 비웃음을 띄었다. 어머, 한서윤 씨 아니세요? 여기서 다 보네요. 서윤이 여자를 쳐다보며 경계하는 목소리로 물었다. 누구시죠? 저를 아세요? 여자는 손을 내밀며 도도하게 말했다. 저는 오채영이라고 해요. 강태준 검사님한테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서윤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싸늘하게 굳었다. 오채영, 당신이 그 여자군요. 강태준이 만난다는 그 여자. 오채영은 서슴없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죠. 태준 씨랑 저는 아주 잘 어울려요. 서윤 씨보다 훨씬 태준 씨의 격에 맞죠? 오채영의 말은 서윤의 10년 헌신을 계층적 모욕으로 폄하하는 것이었다. 서윤은 분노에 주먹을 쥐며 낮게 말했다. 당신 지금 나한테 걸고 도발하는 거예요? 오채영이 팔짱을 끼고 태연하게 말을 이었다. 그냥 사실을 말하는 거죠. 태준 씨는 검사 월급이 너무 적다고 늘 불만이 많았어요. 조직 문화도 답답하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로펌으로 오라고 했어요. 오채영은 태준의 속물적인 본성을 거리낌 없이 폭로했다. 서윤이 비웃으며 오채영을 되받아쳤다. 태준이가 변호사 시험도 안 봤는데? 오채영은 손톱을 힐끗 보며 거만한 태도를 보였다. 검사 출신이면 로펌에서 얼마든지 받아줘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검찰총장 사위라는 그 꼬리표가 얼마나 숨막히게 부담스러웠겠어요. 오채영의 입에서 나온 검찰총장 꼬리표라는 단어는 서윤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다. 그녀는 자신의 배경이 남편에게 굴레였다는 잔인한 진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서윤이 오채영에게 한 발 다가서며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다. 그 사람이 검사가 될 수 있었던 것도 그 검찰총장 딸인 내가 뒷바라지했기 때문이에요. 오채영이 코웃음을 치며 서윤의 노력을 평가절하했다. 태준 씨는 오로지 자기 실력으로 검사된 거예요. 제발 현실을 직시하세요. 오채영이 여유롭게 웃으며 서윤을 지나쳐 걸어갔다. 비열한 건 서윤 씨죠. 권력 이용해서 태준 씨 제주도로 좌천시킨 거 제가 모를 것 같아요. 서윤은 오채영의 뒷모습을 보며 분노의 이를 갈았다. 그녀는 오채영이 단순한 불륜 상대가 아니라 태준을 움직여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으려는 치밀한 복수자임을 직감했다. 서윤의 복수는 이제 두 명의 강력한 적을 향한 치열한 법정 전쟁이 되었다. 약 3년간의 밤샘 공부 끝에 한서윤은 마침내 사법고시에 합격했다. 뒤이어 6개월간의 사법연수와 변호사 등록 절차를 모두 마친 서윤은 드디어 정식 변호사 자격을 얻었다. 그녀는 그동안 의도적으로 지연시켰던 이혼 소송의 최종 변론 기일을 법원에 신청했다. 그러나 태준과 오채영의 반격은 상상을 초월했다. 이혼 소송 최종 변론을 앞둔 어느 날 서윤의 사무실로 한 기자가 찾아왔다. 기자는 서윤에게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3년 만에 사법고시에 합격하셨다는 게 사실인가요? 아버님이 현직 검찰총장이신데 특혜를 받으신 건 아닌지 의혹이 있습니다. 서윤은 정당하게 합격했다고 단호하게 대답했지만 기자는 끈질기게 질문을 계속했다. 며칠 후 인터넷 뉴스에 서윤에 대한 악의적이고 왜곡된 기사가 대서특필되었다. 검찰총장 딸, 권력형 특혜로 사법고시 합격 의혹. 정의는 어디에? 같은 자극적인 제목들이었다. 서윤의 사무실로 항해 전화가 쇄도했고 의뢰인들도 불안감에 발을 뺐다. 이것은 태준과 오채영이 뒤에서 언론을 조종하고 있는 명백한 증거였다. 그들의 목표는 서윤을 무너뜨리는 것을 넘어 검찰총장 한상철의 인사권 남용을 엮어 세대 간의 죄악을 폭로하려는 것이었다.
그때 집에서는 더욱 잔인한 비극이 벌어지고 있었다. 미국에서 유학 중이던 딸 설아가 악의적인 기사와 댓글 때문에 결국 학업을 중단하고 울면서 급거 귀국한 것이다. 서유는 야윈 딸의 모습을 보고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설아가 엄마를 힘껏 밀어내며 눈물을 닦고 물었다. 엄마가 변호사 된 건 아빠를 무너뜨리기 위해서야. 복수하려고 그런 거야? 태준과 오채영이 설아에게 거짓 정보를 주입하고 서윤의 행동을 복수심에 눈먼 비정한 엄마로 둔갑시킨 것이다. 서윤은 눈물을 흘리며 딸의 팔을 붙잡았다. 설라야, 제발 아빠가 거짓말하고 있는 거야. 설아가 엄마의 손을 뿌리치며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다. 엄마 말도 거짓말 아니에요? 엄마는 복수만 생각했잖아요. 이제 엄마가 무서워요. 서유는 딸의 닫힌 방문 앞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개인적인 복수가 가장 소중한 딸의 명예를 짓밟고 회복 불가능한 관계로 몰아넣는 운명적 위기에 직면한 것이다. 서유는 절망했지만 딸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리고 태준의 거짓말을 법적으로 입증하는 것만이 딸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깨달았다. 그녀의 복수는 이제 딸의 구원을 위한 처절한 싸움이 되었다. 딸 설아의 냉랭한 태도가 일주일째 이어지던 어느 날 밤, 서유는 더 이상 침묵 속에서 딸과의 관계를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유는 딸의 방에 조용히 들어가 침대 곁에 앉아 진심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설라야, 엄마가 10년 전 이야기부터 전부 다 해줄게. 서유는 눈물을 참으며 말을 이어갔다. 네가 아주 어렸을 때 아빠는 고시 준비를 시작했고 엄마는 대학 졸업하고 과외 선생님으로 일하고 있었지. 아빠 집은 가난했어. 월세도 제대로 못 낼 정도로 힘들었지. 그래서 엄마가 결심하고 편의점 알바를 시작했어. 10년 동안 엄마는 그렇게 살았어. 서윤이 고백하는 10년 헌신의 서사는 태준이 주입한 복수심의 눈먼 엄마라는 이미지와 극명하게 대비되었다. 설아가 눈물을 글썽이며 가슴 아프게 물었다. 엄마, 그럼 엄마의 꿈은 뭐였어요? 엄마가 하고 싶은 건요? 서율은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다. 엄마 꿈, 그냥 아빠가 검사 되는 게 엄마의 유일한 꿈이었어. 아빠가 성공하면 엄마도 함께 행복할 줄 알았거든. 근데 아빠가 검사 되자마자 엄마한테 이혼하자고 하더라. 설아가 충격에 이불을 걷어차고 벌떡 일어나 앉았다. 엄마, 나는 몰랐어요. 아빠가 엄마한테 그렇게 잔인하게 했는지. 서윤이 딸의 손을 잡으며 말을 이어갔다. 그래서 엄마가 변호사가 된 거야. 복수하려고만 한 게 아니야. 엄마는 정의를 바로 세우고 싶었어. 설라야, 엄마는 복수가 아니라 너를 지키려고 싸운 거야. 설아가 눈물을 흘리며 엄마를 껴안았다. 엄마, 미안해요. 나는 아빠 말만 믿고 엄마 마음도 모르고. 서유는 딸의 등을 토닥이며 함께 눈물을 흘렸다. 딸의 용서와 포옹은 서윤에게 가장 강력한 구원고리이자 복수를 완성할 새로운 에너지를 제공했다. 다음 날 아침, 서윤은 부엌에서 설아가 제일 좋아하는 팬케이크를 만들고 있었다. 설아는 엄마를 뒤에서 안으며 인사했다. 엄마, 좋은 아침이에요. 어젯밤에는 고마웠어요. 서윤은 딸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서윤은 조심스럽게 딸에게 부탁했다. 설라야, 어젯밤에 아빠 도와주겠다고 했잖아. 아빠가 너한테 뭐라고 했는지 엄마한테 다 얘기해 줄 수 있어? 녹음 좀 해도 될까? 설아가 포크를 내려놓으며 진지하게 대답했다. 네, 엄마. 내가 들은 거 하나도 빠짐없이 다 얘기해 줄게요. 설아는 아빠와 오채영이 자신에게 엄마가 할아버지 권력으로 아빠를 괴롭혔다. 고 거짓말했던 모든 내용을 차분하고 또렷하게 설명했다. 이 녹음 파일은 단순한 증거가 아니었다. 그것은 아버지의 비열한 거짓말과
딸의 순수한 고통이 응축된 감정적 매개체이자 태준의 파멸을 결정지을 딸의 정의로운 칼날이 되었다. 서유는 딸을 꼭 안아주며 약속했다. 고마워, 설라야. 이제 엄마는 아빠를 고발할 거야.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법조인으로서 정의를 실현할 거야. 고발장 제출 2주 후 검찰은 강태준과 오채영에 대한 전격적인 수사를 즉시 시작했고 두 사람은 긴급 체포되었다. 석 달 후 법정에서 태준과 오채영의 범죄에 대한 형사재판이 열렸다. 최종 변론 당일 서유는 몸에 꼭 맞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거울 앞에 섰다. 그녀는 단단하게 넥타이를 매만지며 혼잣말을 뱉어냈다. 강태준, 내가 너한테 했던 모든 짓을 이 법정에서 다 갚아줄게. 법정 안에는 이미 태준과 오채영이 나란히 앉아 있었고 두 사람은 서윤이 변호사석에 서 있는 모습을 보자마자 얼굴을 돌처럼 굳혔다. 태준은 분노에 주먹을 쥐고 중얼거렸다. 결국 나만 불공평한 세상에서 당한 거야. 서윤은 단단한 표정으로 증인석에 앉아 선서를 했고 검사의 질문에 차분하고 또렷하게 대답했다. 피고인은 박종민이라는 지역 유지로부터 뇌물을 받고 증거를 축소 조작했습니다. 피고인의 계좌로 5천만 원이 입금된 금융거래 내역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태준이 피고인석에서 벌떡 일어나 분노에 소리쳤다. 거짓말이야. 그건 내가 일하고 받은 정당한 대가였어. 뇌물이 아니야. 재판장이 엄중하게 경고했고 태준은 힘없이 자리에 주저앉았다. 다음 증인으로 딸 설아가 입장했다. 설아는 교복 차림으로 증인석에 앉았고 떨리는 손으로 물 한 모금을 마셨다. 검사가 설아에게 물었다. 피고인들이 증인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글은 그대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설아가 심호흡을 하고 단호하게 말하기 시작했다. 아빠가 아니 피고인 강태준이 제주도 자천도 엄마 잘못이고 이혼 소송도 엄마가 복수하려고 한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오채영 씨도 저한테 똑같은 거짓말을 했어요. 설아의 목소리는 법정 전체에 울려 퍼졌다. 검사가 녹음 파일을 증거로 제시했고 태준의 교활한 목소리가 법정 안에 재생되었다. 설아가 이성을 잃고 소리치는 아빠를 똑바로 쳐다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아니에요. 엄마는 거짓말 안 했어요. 아빠가 엄마한테 10년 동안 얼마나 심하게 했는지 저는 다 들었어요. 헌신한 엄마를 검사 되자마자 버렸잖아요. 그게 진짜예요? 설아의 눈물 어린 그러나 정의로운 증언이 태준의 심장을 꿰뚫었다. 태준은 딸의 모습을 보자마자 자신이 저지른 모든 죄악을 비합리적으로 인지하는 순간을 맞이했다. 그는 갑자기 눈을 크게 뜨고 딸을 향해 손을 뻗더니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오열을 터뜨리며 자리에서 털썩 무릎을 꿇었다. 설라야. 아빠가 잘못했어. 제발. 그의 무릎 꿇음은 모든 것을 잃은 비참한 공개적 인정이었다. 재판장이 망치를 쾅 두드리며 법정 질서를 유지했고 태준은 결국 경위에게 끌려 퇴정당했다. 재판은 한 달간 치열하게 계속되었고 마침내 선고 공판이 열렸다. 법정은 태준과 오채영의 몰락을 지켜보려는 사람들로 가득 찼다. 서유는 방청석에 조용히 앉아 딸 설아가 준 녹취록의 무게를 다시 한번 되새겼다. 재판장이 엄숙한 목소리로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다. 피고인 강태준이 술해죄, 증거인멸죄 등 중대 범죄를 저질렀음이 인정되므로 징역 5년을 선고한다. 피고인 오채영은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변호사 자격을 즉시 박탈한다. 태준과 오채영은 충격에 고개를 떨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서유는 눈을 감고 깊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녀의 복수는 끝났다. 정의가 승리했다.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던 설아와 아버지 한상철이 서윤을 맞이했다. 상철이 딸의 어깨를 두드리며 따뜻하게 말했다.
수고했어. 서윤아, 정말 잘했어. 네가 정의를 바로 세웠구나. 서윤이 눈물을 닦으며 아버지에게 대답했다. 아버지, 이제 다 끝났어요. 제가 법조인으로서 해야 할 일을 이제야 다 했어요. 설아가 엄마의 손을 잡으며 기쁨에 가득 찬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정말 고생 많았어요. 이제 우리 아무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아요. 딸의 이 한마디는 서윤이 지난 3년간 겪었던 모든 고통과 희생을 보상하는 가장 큰 구원이었다. 상철은 두 사람을 따뜻하게 껴안으며 제안했다. 우리 가족 제주도 여행 갈까? 다 같이 좀 쉬자.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기 위해서 서윤이 눈가에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아버지, 설아야. 이제 엄마만 믿고 따를게. 설아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엄마는 제 영웅이에요. 서윤의 심장은 다시 힘차게 뛰기 시작했다. 이혼 판결이 확정된 지 2월 후 한서윤의 법률사무소는 서초동의 작은 건물 2층에 개업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서윤은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대기실에 앉아 있는 사람들을 보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부당 해고당한 노동자, 가정폭력으로 고통받는 여성, 임금 체불로 힘들어하는 일용직 근로자들이 서윤을 기다리고 있었다. 서윤은 진심을 다해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했다. 점심시간도 거르고 상담을 계속한 서윤은 오후 3시가 되었어야 비로소 잠시 쉴 수 있었다. 서윤이 커피를 마시며 책상의 액자를 바라봤다. 액자 안에는 10년 전 검찰청 앞에서 태준에게 거절당했던 김밥 도시락 사진이 담겨 있었다. 서윤이 액자를 손으로 쓰다듬으며 씁쓸함 대신 단단한 다짐을 되새겼다. 그때의 나는 무력했지. 내 모든 것을 바치고도 버려졌어. 근데 지금은 달라. 나는 이제 내 힘으로 강해졌고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변호사가 됐어. 그녀의 10년 헌신은 헛되지 않았다. 남편을 위해 바친 세월이 결국 자신을 위한 정의의 밑거름이 되었던 것이다.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며 딸 설아가 들어왔다. 설아는 대학생이 되어 훨씬 성숙하고 밝아진 모습이었고 서윤은 반가움에 벌떡 일어나 딸을 꼭 안았다. 설아는 가방에서 비행기 표를 꺼내 보이며 말했다. 엄마, 나 내일 미국 가요. 다시 유학 가기로 했어요. 엄마한테 마지막으로 인사하러 왔어요. 서윤이 눈물을 글썽이며 딸을 바라봤다. 벌써 시간이 참 빠르다. 우리 딸 다 컸네. 설아가 엄마의 손을 잡으며 진심을 전했다. 엄마, 저 정말 엄마가 자랑스러워요. 엄마가 이렇게 많은 약자들을 도와주는 거 보면 제 가슴이 벅차요. 저도 엄마처럼 정의로운 사람이 되고 싶어요. 서윤이 딸을 꼭 안으며 대답했다. 너는 이미 멋진 사람이야. 엄마가 힘들 때 곁에 있어주고 용기 내줘서 고마워. 딸의 인정은 서윤의 가장 큰 보상이었다. 다음 날 서윤은 설아를 인천공항까지 배웅했다. 설아가 출국장으로 들어가기 전 서윤을 꼭 안으며 마지막 당부를 했다. 엄마, 이제 엄마 인생을 사세요. 엄마는 이제 진짜 자유롭고 멋진 한서윤 변호사잖아요. 행복하세요. 서윤이 눈물을 흘리며 손을 흔들었고 설아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출국장 안으로 사라졌다. 딸은 이제 어머니의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저녁, 서윤은 아버지 한상철과 함께 조용한 한정식 집에서 식사를 했다. 상철이 술을 한 잔 따르며 진심을 담아 말했다. 서윤아, 아버지가 정말 자랑스럽다. 네가 너 혼자 힘으로 이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여기까지 왔잖아. 서윤이 술잔을 받으며 잔잔한 미소를 지었다. 아니에요. 아버지의 도움이 없었다면 저 여기까지 못 왔어요. 감사해요. 상철이 고개를 저으며 딸의 공을 인정했다. 아니야. 피나는 노력으로 공부한 건 너고 태준이의 범죄를 고발한 것도 다 네 힘이야.
서윤이 창밖에 붉게 물든 석양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서윤이 작은 목소리로 자신의 깨달음을 이야기했다. 아버지, 저 이제 행복해요. 10년 동안 모든 것을 빼앗겼지만 그 시간이 무의미하지 않았어요. 그 고통의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니까요. 대규모 속죄 행동 재단 설리고 그리고 서윤은 아버지에게 자신의 최종적인 결정을 알렸다. 그녀는 태준에게서 받은 재산 분할금과 위자료 일부 그리고 자신의 사재를 더해 한서윤 여성법률지원재단은 설립하기로 했다. 아버지, 제가 태준이의 배신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웠지만 저처럼 헌신하고도 버려진 여성들을 돕고 싶어요. 그들이 법을 통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제가 지난 10년의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았다는 증거가 될 거예요. 상철은 딸의 손을 따뜻하게 잡으며 감동했습니다. 그래, 우리 딸, 네가 이제 진짜 정의를 실현하는구나. 아버지가 적극적으로 도와줄게. 서윤의 복수는 단순한 파멸이 아니라 자신의 고통을 공적인 구원의 메시지로 승화시키는 장기적 속죄로 완성되었다. 서윤은 입가에 평온한 미소를 띠며 붉게 물든 석양을 바라보았다. 노을이 서윤의 얼굴을 부드럽게 비쳤고 그녀의 눈에는 과거의 복수심 대신 현재의 평온함과 미래를 향한 희망이 가득 담겨 있었다. 진정한 승리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되찾는 것임을 이 이야기는 말해주고 있다. 한서윤은 마침내 자신만의 석양을 바라보며 미소 짓는다.